하여튼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그냥 에라이 뭐 돈벼락이나 맞아라.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기독교 생각거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6가지 기사를 들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기사를 읽고 찾아보고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전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6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이제 6가지를 보시죠.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하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참 이번 주도 역시나 다양한 기사들이 많아서 제가 고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이렇게 막 추리다가 뭐 6개 이거 넣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하다가 했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이건 꼭 넣어야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가장 그 썸네일에 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얀마 사건입니다. 미얀마 사건이 사실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이걸 언제 전해드려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무겁고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주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리도 되지 않았고 그렇죠. 아직 진행 중인 과제다 보니까 이걸 언제쯤 정리하고 또 이제 보여드릴까 했는데, 이번에 또 한 수녀님이 앞에 이제 나오셔서 하신 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쵸.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얀마 군부가 그 시위대를 막는 사람들이 이제 총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수녀님이 무릎을 꿇고 총을 쏘지 말라달라 하는 화면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 미얀마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면 사실 이게 거의 뭐 그쵸,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많이 깁니다. 이제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였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힘들고, 지금 사실 미얀마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긴 얘기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참 이게 앞에 이야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네,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웅산 수치 이제 국가 고문이죠. 이제 그 국가 고문을 군부 세력이 감금을 하면서, 자택 감금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맞아요. 이게 선거가 있었는데 왜 감금을 했냐? 이 선거 결과를 본인들이 믿지 못하겠다 해서 이제 감금을 한 거죠. 강제 감금이죠. 군부 독재, 이게 군사 정권 아시죠? 군사 정권. 우리나라도 그런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쵸. 군사 정권에서 30년 정도 장악을 한 거예요. 쿠데타를 해서 이제 그래서 국가 고문을 이제 감금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독재 정치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한 기미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학생들 일어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항쟁. 그렇죠. 항쟁을 하고 또 어떤 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큰 시위가 발발됐죠. 지금 마찬가지로 미얀마 사태도 그렇습니다. 미얀마도 지금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는데, 첫 번째 이제 사상자 이후로 이제 참 많은 이제 대량 살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시위도 거세지고 점점 갈등이 커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많은 시민이 이제 거리에 나왔고, 또 이제 경찰과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요 양상 가운데서 지금 저희가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분이 안누 따웅 수녀님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쏘지 마세요. 무거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원하시면 나를 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저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맞아요. 사실 이 민주항쟁이라는 거, 그리고 뭐 군부가 맞다, 뭐 누가 맞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참 이렇게 살색이 생긴다는 게,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우리나라 얘기인데 해외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참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인데, 램지어, 하버드 램지어 교수입니다. 네. 이 교수가 과거 이제 자기 논문을 게재했는데 참 국제사회로부터 참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 그쵸. 이유는 뭐냐? 위안부가 좀 위안부를 정당화시키는 그 일본 측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 측에서도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의 그런 과거 행적에 대해서 많이 합리화를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이 램지어 교수가 자기 동료 교수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대 단 동료 교수한테 사실 그 위안부 계약서는 없었다라고 실토를 하면서 끝났죠. 끝났죠. 네. 근데 그 영향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제 뭐 모든 나라의 그 각하들이 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 논문은 가짜 논문, 뭐 엉터리 논문이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 노벨상 수상자들도 이 논문을 연판장이라 하죠. 이 논문을 잘못했다고 서명을 하면서 이제 각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 램지오 교수가 사실 말을 잘못했죠. 말을 네. 잘못했죠. 논문도 잘못 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고요. 이제 다음 얘기들은 사실은 되게 웃긴 얘기였어요. 여기서는 저도 주변에 이 기사를 보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네. 자기는 돈줄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봤다. 저 돈줄. 네. 근데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냐, 에라이 뭐 돈벼락이나 맞아라. 딱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맞아요. 어떤 치킨집에서 생긴 일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홍대에 있는 한 치킨, 이 치킨집은 홍대에 있는 한 치킨집인데 네. 이 치킨집에 좀 가슴 따뜻한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이제 배가 너무 고픈데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 형이 이제 동생을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너무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 집 사정이 좋지 않아요. 일찍이 이제 부모님도 여의고 할머니와 이렇게 또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형을 쫄듭니다. 그 꼬마야 이거 뭘 알겠어요. 근데 형은 주머니엔 단돈 5,000원 뿐이었죠. 그래서 그 홍대 그 거리거리를 샅샅이 막 찾아 나섭니다. 5,000원 가지고 사실 먹을 수 있는 치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가봤자 뭐 안 됐고 뭐 여기 가도 이제 또 퇴짜를 맞았는데 그러다가 이 지금 논란의 치킨집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한테 이 형이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죠. 혹시 5,000원 정도의 치킨을 좀 먹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마음씨 따뜻한 사장님이 당장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아주 치킨으로 혼쭐을 내주셨죠. 치킨으로 혼쭐을 내줬어요. 막 배불리 먹어라. 막 이렇게 먹죠. 그렇게 먹고 나서 다음에 또 와라. 돈 안 받을 테니까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라. 그 뒤로도 몇 번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게 지금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그 형이죠. 형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많이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 치킨집 사장님한테 친필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삐뚤삐뚤한 그런 글씨로 이제 이 사장님한테 그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너무 마음을 울립니다. 자기도 이제 나중에 커서 그렇게 멋진 사장님 되겠다라는 그런 편지를 이제 사장님께 전달하면서 그 편지가 공개되었어요. 그렇죠. 네, 공개되어서 이제 이 치킨집 어디냐? 도대체 이 치킨집 아주 돈줄을 내줘야겠다. 막 하고 심지어 부산에서도 시키고 네. 강원도에서 시키는데 그냥 결제를 하고 치킨을 안 받습니다. 기사님 보시면 치킨은 안 받겠습니다. 결제만 할게요. 이런 그 리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 따뜻한 기사여서 네. 저희가 이게 꼭 전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기사에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4번, 5번도 하도 있는데 이제 4번은 이제 택시 기사에 맞아요. 대한 얘기, 그리고 네. 5번은 이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얘기. 맞아요. 두 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택시기사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서울 한 강동구에서, 서울의 강동구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 응급차와 이제 택시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택시기사는 알고 보니까 과거 보험 사기 전력이 있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막 빨리 급한데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까 이제 구조대원들을 빨리 가야겠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택시기사가 길을 막아섭니다. 못 간다.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안에 타고 있던 그 환자는 이제 병원에 도착한 뒤로 숨지시고 그러나서 온 국민들이 막 열분을 토했고 이 택시기사에게 적법한 그런 처벌을 내려라라고 했는데 이제 검찰이 이제 구형을 7년을 합니다. 하니까 이제 택시기사가 울면서 자기는 너무 죄송하다. 선처해달라 하고 있는 거죠. 배려심 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5번도 이어서 해주시죠. 네, 위독한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 들어오면 2주 격리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격리해야 되죠. 근데 그 격리 기간 중에 아버지가 많이 위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어떻게 결과가 어쨌든 이제 자가격리 위반이 되죠. 150만 원 네, 벌금형을 벌금을 받았고. 받았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저희도 이걸 가지고 따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였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뵙고 나서 5일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안 뵀으면 정말 평생의 네. 마음의 한이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게 또 합리화되지 좋은 건 않아요. 아닌 거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닌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코로나19 사태가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기사고요. 마지막입니다. 요즘 네. LH에 대해서 이슈가 많아요. 맞아요. 네, 내돈내산이 LH산 LH 내돈내산이 LH돈 LH산이라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이슈가 많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렇지 제가 뭐
감히 이야기하건대 뭐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좀 전에 그쵸. 이제 LH 직원들이 이번에 이제 신도시 발표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엄청났죠. 근데 이제 신도시가 발표되면 어떻습니까? 다 집값과 땅값이 난리가 났어요. 공장 하나 들어온다고 해도 땅값이 엄청 천정부지 뛰는데 이 LH 직원들은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좀 이런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좀 괘씸한 게 뭐냐면 이제 보상 업무 담당자들이거든요. 이게 보상 업무 담당이 뭘 하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토지를 뭐 이게 우리가 이걸 매입할 때 이 원 주인한테 얼마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를 그쵸. 다 이제 속독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보상 담당자들이 토지를 매입한 뒤에 거기다 나무를 심습니다. 농지로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바꿈을 시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농지가 보상이 높은 없네요? 다른 보상이 있죠, 또 다른.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뭔가 개인의 상황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횡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인간적으로 사실 과연 이기기 쉬운 욕구냐라고 했을 때는 또 막상 이기는 또 되게 힘들 것 같기도 근데 하고요. 오늘 뉴스 뭐 또 따로 뜬 거 보니까 뭐 환수가 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을 새로 통과시켜도 5천만 원 정도 벌금만 내면 땡기네요. 그럼 만약에 한 50억 벌었으면 5천만 원 내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득을 보려고 하시기보다는 정정당당 대한민국 정정당당, 네, 정당정당.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사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도 주일날 이 기사를 가지고 영상 올려드릴 거고 다음 주에도 목요일 날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니까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홍보도 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